근데 사실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운동은 요즘에 좀 많이 예약이 되고 있는 부분. 물론 계속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너무 지루합니다. 이때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더하는 메디컬 파트너 최영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한분 모셨습니다. 우리 병원 피지오랩에서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계신 제시카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지오랩 트레이너 제시카입니다. 제시카 선생님은 이력이 화려한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조금 더 부탁드려요. 네, 저는 사실 비키니 대회 선수 출신이고요. 피지오랩에서는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카 선생님은 우리 병원에서 다이어트 쪽에 특화된 운동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할 때 살 많이 빠져요?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젠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중량 운동만 너무 해가지고 막 근육 막 키운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이게 체지방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데요. 사실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그 운동을 왜 해야 좋은지, 운동할 때 그 강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모두가 중요한데요. 오늘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팁들을 좀 하나하나 좀 알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알긴 하지만 운동이 도대체 다이어트 할 때 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다이어트는 단순히 이제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줄이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운동의 역할은 몸속 칼로리를 더 많이 쓰게 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높여준다는 데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 후에 생기는 이제 요요라든지 현상, 네, 맞아요. 요요 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운동이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운동하면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좀 고려하잖아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또 유연성 회복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이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일단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이제 유산소 운동은 이제 아무래도 지방을 태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심장과 폐를 활성화시켜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심폐지구력을 강하기 때문에 체력을 향상시켜줘서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렇군요. 네.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운동할 때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칼로리가 소모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이따가 강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애프터번이라고 해서 운동 후에도 이제 지방이 또 연소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신 것처럼 이제 걷기 그리고 뛰는 운동, 요즘 조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러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운동, 또 자전거 타기, 또 수영,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유산소 운동 그냥 막상 세게 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요즘엔 또 천천히 뛰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꽤 많아요. 네. 다이어트 할 때 유산소 운동의 그 강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강도를 얘기하면 뭐 저강도, 중강도, 뭐 고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가 좋다보다는 다이어터의 체력 수준이라든지 운동 목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적합한 강도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일정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강도, 중강도, 네. 이 고강도 운동을 네. 개인에게 맞게 이렇게 적합하게 해야 네.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은 저강도, 이것만큼은 중강도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나요? 일단은 심박수를 기준으로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최대 심박수를 보통 우리가 220 마이너스 나이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나이를 만약 40으로 한다 네. 치면 220, 40분 180이겠죠? 최대 심박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강도라고 하면 보통 최대 심박수의 60, 70% 그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그 정도를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이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군요. 네.
우리가 칼로리를 소모하려면 막 세게 해야지 칼로리 소모가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세게 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은 우리가 러닝을 하면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방을 연소하는 거에 만약에 초점을 둔다면 저중 강도의 유산소가 사실 더 적합합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천천히 뛰기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군요. 요즘에 좀 많이 예약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존투 트레이닝이에요. 천천히 느리게 뛰기, 뛰면서도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 그 정도의 그 편안한 강도가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존투 트레이닝이거든요. 그 정도로 만약에 트레이닝을 한다면 꾸준히 오랫동안 트레이닝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좀 가능하겠군요. 네, 낮은 강도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다이어터 초보분들이 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낮은 강도 덕분에 오랜 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연소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게 우리 몸속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는 대사를 할 때 꼭 산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대사를 하는데 이렇게 트레이닝하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이 대사를 해서 다이어트 효과 그리고 이 대사 활성화 효과에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존투 트레이닝의 큰 장점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성을 높여서 신체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 질환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요즘에 각광받고 있어요. 사실 네. 내가 살이 쪘어. 그럼 다 대사질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을 이번에 내가 아주 낮은 강도로만 계속 할게요. 이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물론 계속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오래 하기 어렵고 또 우리 몸이 굉장히 적응을 빨리 해요. 한 가지 운동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효과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운동의 방식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히트라고 들어보셨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히트,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건 저도 꽤 많이 봤는데요. 네. 이 히트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이 히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 20초 막 전력 달리기를 하고요. 그리고 40초 걷기 반복을 이렇게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이 인터벌 강도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강도를 좀 천천히 하는 것과 강도를 좀 높여서 하는 이 두 가지 운동을 적절히 하는 게 다이어트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얘기 맞아요.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시면 지구력 향상이나 체력 증진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가지 운동만 하면 우리 몸이 정말 빨리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제 흔히 근육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진짜 많이 하는 운동인데요.